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방구석 33일째. 자, 오늘의 주제는 개항과 그리고 불평등조약. 많은 분들이 여러분 되게 이거 좀 까다로워 여기지만 뭐 우리 또 방구석 스터디 여러분들은 선수들이죠. 자, 함께 이 조약들 외우시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교. 자, 배경은 운요 사건 또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약점 잡히면서 문호가 열리죠. 자, 강화도 조약은 다 할 거 없고 여러분 그 중에 불평등 조약.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1간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하다. 청 없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였다?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부정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자, 4강과 5강에 합쳐준 거죠. 조선은 부산 일단 개항하고 기타 부산에 두 곳을 더 개항한다. 그래서 바로 먼저 부산이 개항되고 이어서 원산 그리고 인천이 개항되죠. 자, 이 이유는 부산을 개항한 이유는 3번 부산을 개항한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고 4번 원산을 개항한 목적은 군사적 목적이고 5번 인천을 개항한 목적은 아라뱃길로 들어오기 위한 거죠. 즉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자, 7간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 해안을 침략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해안 침략권. 그리고 제10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은 모두 일본 관원 심판함. 이게 바로 뭐였다? 내자로 치해법권. 자, 다 불평등하지만 특히 가장 결정적인 불평등 조약은 6번 해안 침략권과 그리고 10번 치해법권이었죠. 어쨌든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 또는 외세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불평등성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었죠, 여러분. 76년에 강화도 조약 오리지널 이름 뭐였다? 조일 수호 조교의 부록. 요게 가로가 없어야 되는데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고요. 가로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일본 외교관에 내지 어디든 일본 외교관은 국내 어디든 여행을 허용해 준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은 개항장에서 교류하는데 개항장에 일본 거류민들 즉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갖게 하고 일본 상인들은 또한 개항장 사방 십리 안에서 무역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무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였어요? 거류지 무역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때 조선 상인을 매개로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항장에서 즉 부산, 원산, 인천에서는 일본 화폐 유통 허용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1905년에 메가다의 화폐 개혁하고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1차 통상장정,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한 거죠. 76년에 조일 통상장정 또는 조일 무역규칙 또는 조일 무역조약. 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일본하고 드디어 상인하고의 무역에 대한 조건. 근데 3무였죠, 여러분. 세 가지가 없었다.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우리는 늘 조선시대 때 조선이 주체가 돼서 무역량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조선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었습니다. 그래서 76년 조일통상장정과 83년에 맺은 조일통상장정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일단 76년 조일통상장정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12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번 당연히 미국하고 조약 맺은 거죠. 조미수 통상조약. 일단 미국이 서서히 조선에 접근했었고 또한 이때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청나라 외교관 황준샤인이 쓴 조선 책략을 80년에 갖고 들어와서 고종에게 바치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본 갖고 안 된다. 서양 국가하고의 통상의 필요성이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또한 중간에 청이 꼈죠. 그래서 이제 청의 알선으로 우리 미국과 조약을 맺은데 서구 국가 또는 서양 국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또 이것도 불평등성이죠. 근데 이제 하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누가 중지했다? 청이. 그러면서 청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거를 조미수 통상조약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거절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한다.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내자로 속방조회. 이게 거절되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미국이 어쨌든 개항 당시 자,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역사를 봤는데 자, 군신 관계 또는 사대 관계는 절대 식민지가 아니다. 이건 강대국과 약속 사이에 어쨌든 독립국이 인정된 상태에서 외교지 절대 이건 식민지가 아니다. 그래서 자, 이 청이 요구했던 자, 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즉 속방조회. 자, 이거는 자, 거절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 자, 약간 관세 내죠? 아까 그러면 자, 일본하고는 조의 통상장정에서 무관세, 여기는 살짝 관세, 이거를 협정 관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15번. 조선이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든 그 나라 중에 최고 혜택을 받는 나라와 미국은 똑같은 혜택 받는다. 자, 이게 뭐였어요? 최국 대우 또는 최국 조간. 그 다음에 자, 이 거중 조정. 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 조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이 거중 조정은 청나라 외교관의 알선으로 청해 외교관 리홍장의 알선으로 들어갔죠. 어쨌든 결과 자, 우리는 83년에 자, 민영익 등 조선의 개혁파들이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87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의 대사 박정량이 미국 대사 즉 공사로 파견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다. 자, 영국하고 여러분, 영국하고 82년에 너무 주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82년에 만났지만 해결 안 돼요. 다시 83년에 다시 여러분, 자, 영국 의회가 자, 거부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자, 뭔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82년에 어쨌든 만났고 83년에 그나마 영국 의회 조인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83년으로 기억하시는 게 헐났습니다. 어쨌든 최국 대우, 치해법권 등등등.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 이 어쨌든 치해법권 압표 문제로 좀 지연됐었고요. 영국 의회가 영국이 조선에서 뭐 얻어온 게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 의회가 거부했었고요. 자, 독일하고도 여러분 82년에 주력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그 뒤 얘기예요. 어쨌든 이거 뭐 이런 거 넘어가고 자, 러시아하고 84년에 어쨌든 영국, 독일 자, 러시아하고 조약 맺기 전에 맺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러시아는 청과 일본이 계속 견제해서 여러분 지연되다가 84년에 드디어 여기 16번이 뭐예요? 청해 알선이죠. 자, 이런 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는 거의 자, 청해 알선했고요. 이제 직접 수교한 나라는 바로 이 자, 러시아였고 그리고 프랑스였습니다. 자, 프랑스하고는 특히 자, 이 뭐 당연 최국 대우 이거 뻔한 얘기고 여러분 특히 천주교 문제로 자, 굉장히 늦어졌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86년에 드디어 천주교 인정하게 되면서 자,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조미소 통상조약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영국은 82년에 어쨌든 만났고 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83년. 자, 그 다음에 독일 역시 82년에 만났지만 조금 늦춰졌다. 그래서 연도에 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자, 대신 러시아 84년, 프랑스 86년 요 연도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보셨고 자,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자, 외세하고 맺었던 조약들 특히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거를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 때 자,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자 자, 우리는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서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 즉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이 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을 청했지만 미국은 우리를 여러분 자, 버렸죠. 자, 무슨 조약에 의해서 러일 전쟁 때 맺었던 카스라테프트 비략. 그래서 미국 분인지 미국 놈인지 양면성을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한 꼭지 더 공부하고 갑시다. 빨리 갈게요. 자, 이때 정부는 또 어떤 개화 정책 폈는지. 자, 이때 항상 정부란 고종이 직접 친위 정치 핀 1873년부터 얘기하죠. 근데 특히 1873년 고종은 개화 정책 폈지만 본격적인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제도 개편, 자, 관제 개편, 통리기무하문 연도 필수. 그리고 통리기문 앞에 12개 관청을 둬서 개혁을 시도하죠. 그리고 자, 군제 개편, 자, 기존의 오군영을 이영, 무이영, 장어영 이거 하고 여러분 자, 정조의 장룡영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자,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두고 자,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자, 이 신식군을 군사훈련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는 자, 외교관을 보내는데 자, 수지사는 일종의 외교관입니다. 일본에. 자, 1차 강화도 조약 계기로 자, 바로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나서
자, 파견했고요. 자, 여러분 김기수 등이 났고 김기수가 돌아서 일동기후라는 기행문 쓰죠. 자, 2차 80년 김홍집 등 갔고요. 김홍집이 들어올 때 황준시의 조선책략. 자, 남한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어떻게 한다? 친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합한다.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3차 수신사는 이모곤란 직후에 이 제물포 조약 맺고요. 자, 이 제물포 조약에 의거해서 사제단을 파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3차 수시사는 사제단으로 자 박용호 철종의 사위였었죠. 자, 박용호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 81년에 문물시찰단 문물시찰단 그래도 되고 조사시찰단 그래도 맞고 당시 이름은 신사유람단이었습니다. 박정량 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자 영선사. 자, 여러분 자 신사유람단 자 6번 문물시찰단 또는 자 여기 조사시찰단 또는 신사유람단이 먼저 나갔고요. 몇 달 뒤에 청해 영선사. 자, 김윤식 등. 자, 여러분, 김윤식 인솔하에 자, 이런 기술자들 어쨌든 38명이 갔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간 30여 명이 갔는데 양몬덕, 자, 청해 무기, 그 다음에 근대적 군사제도를 공부하게 했지만 경비도 부족했고 여러분 이들도 좀 잘 쫓아오지 못해서 그냥 1년 만에 돌아왔지만 역할은 83년에 근대적 무기공장 기기창을 만드는데 기여했더라.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결과 자 우리 민혁이, 홍영식, 서강번, 유길준 등이 자 미국에 갔죠. 보빙사로. 그리고 자 돌아와서 자 신식 우편제도 특히 홍영식이 바로 이 우편제도 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경공원은 86년에 있고 어쨌든 이런 근대적 시설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 끝났고요.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자 우리 안에서는 또 위정척사 사상 있었죠. 자 위정척사가 뭐예요? 정을 지키고 자 외세에 물리치자. 자 60년대 개항 반대. 자 이땐 개항 반대 운동 또는 통상 반대 운동. 자 또한 척하 주전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었고요. 이항로 기정지 등등등 있었고요. 자 70년대는 자 개항 당시였죠. 개항 불가론. 자 우리는 최익현의 외항일체론 다시 한번 사료 확인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스스로 보셔요.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 피자 정부의 개화 정책 반대하면서 홍지학이 도끼 들고 가서 자 관가문을 두들겼다 관가문을 쳤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만원 척사소. 그 다음에 또한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선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이 자 영남 만인소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90년대 자 항일 의병운동으로 갔죠. 유인석 등등등등. 어쨌든 한계는 여러분 얘기할 거 없고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특히 자 이 최익형과 이만손 요 관련 사료를 요 수업 끝나고 한번 자 보고 여러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 안에는 자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82년. 자 당연히 자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1년 가까이 월급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정부의 무능함 속에서 쌀이 무조건 무제한 나게 되면서 쌀값이 올라가자 서울 도시 빈민들의 불만은 고조됐잖아요. 자 정계 90군대들이 자 이 뭔가 비리가 있고 자 무능한 민시 세력들 죽이겠다. 장안의 민시 일가들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제 관청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자 민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 자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자 자기 친정쪽 충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이때 고종은 민씨가 죽었는 줄 알고 자기 흥선대원군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 재집권. 그러나 민씨가 충주에 내려가서 청군에게 SOS 쳐서 청이 군대를 파병해서 임오군란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자 끌고 가죠. 청으로. 그래서 다시 민씨 세력, 아직은 명성황후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됐고 조선 정부는 친청 사대당이 되게 되잖아요. 어쨌든 결과 자 청에 내려가서 강화, 그래서 군대가 추진됐고 자 이제 고문, 마쟁창, 특히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특히 자 1차 한일협약이 여러분 1차 한일협약이 고문 정치였잖아요. 자 그래서 자 특히 미국인 스티븐슨이 외교 고문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때가 처음 고문이 들어온 건 아니다. 82년에 이미 고문이 들어왔다. 특히 독일인 멜렌도르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 조약 뭐야?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시했고 치해법권 및 청상인의 자유로운 활동 즉 내지 통상권 또는 내륙 통상. 자 서울 양아진 어디도 무역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바로 뭐였어요?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자, 20번이 뭘까요? 예. 자, 20번은 재물포조약이네요. 재물포조약. 자, 재물포조약은 자,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해줬고, 자,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공사관 주변에 군대 주둔 허용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자, 후속 조치로 조일, 수호조교, 불옥자 들어가야 되고, 불옥을 좀 빼죠, 여러분. 속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향후 이 조약 맺고, 자, 1년 뒤에 오신리 개항하고 다시 또 1년 뒤에 50자, 100리를 개항해서 일본은 82년 이 조약 맺고 그리고 2년 뒤에 가서 내지 통상이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내지 통상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청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보너스 순서. 자,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습니다. 82년 조일수호조교 속약 맺어요. 그리고 자, 며칠 뒤에 조청상민수로 무역장정을 맺게 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좀 많은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자, 우리가 개항과 동시에 불평등조약, 자, 외세하고의 조약, 자, 그런 외세하고의 불평등조약과 함께 정부의 개화정책, 그리고 위정척사사상, 그리고 이모군란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빠르게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합격으로 좀 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또 내일 봬요. 안녕.